이번 시간에는 우리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인쇄할 때 그때 이제 페이지 설정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페이지라는 탭도 있고요. 여백이라는 탭도 있고 머리글, 바닥글, 그리고 시트라는 탭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요 페이지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메뉴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 설정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 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 1번에 보니까 뭐 용지 설정한다 라고 돼 있죠.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그런 거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율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확대 축소 배율이라는 거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그 배율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제 화면 확대 축소였고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인쇄할 때 실제로 이제 해당 내용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값이 100%지만 요거를 화면 확대 축소처럼 우리가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자동 맞춤이라고 있어요. 이 자동 맞춤이라는 거는 데이터 양이 많으면 축소시키고 데이터 양이 적으면 이제 확대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자동 맞춤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자동 맞춤이라는 거는 데이터 양이 많든 적든 아무런 관계 없고요. 그냥 지정된 그 페이지 수 있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쇄될 수 있게 그렇게 자동으로 이제 확대해주고 축소해주는 그런 배율 조정을 보고 자동 맞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금 100%로 돼 있지만 이 비율을 우리가 직접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조절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배율을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 문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페이지 구분한 것들 있죠. 그 구분선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용지 크기요. 용지 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A4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A4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 크기를 프린터에 따라서 프린터가 뭐 A3까지 출력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용지 크기 변경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인쇄 품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해상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명하게 그렇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 품질도 우리가 여기서 지정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작 페이지 번호라고 있습니다. 시작 페이지 번호는 그냥 기본값이 1이에요. 1페이지부터 그냥 인쇄해라. 그거예요. 그게 이제 자동이고 내가 여기서 특정 숫자를 쓰게 되면 이제 그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쇄가 되게 그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시작 페이지 번호를 우리가 지정하지 않죠. 그냥 사용하죠. 자, 이게 이제 페이지 설정의 페이지라는 곳에 있는 내용들이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지금 이곳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확대 축소 배율이요. 10%부터 400%까지 그렇게 확대 축소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 맞춤이 뭔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율을 내가 여기서 설정하게 되면은 내가 문서 작성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페이지 구분서는 효력을 잃더라. 그리고 여기서 용지 방향도 가로 세로로 내가 지정할 수 있더라. 이 세 가지. 그리고 시작 페이지 번호라는 거는 인쇄 시작 페이지 번호를 내가 지정하는 곳이 시작 페이지 번호다. 거기에 기본값은 1페이지다. 라고 그렇게 용지 방향하고 배율하고 그리고 시작 페이지 번호 이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백 설정이다. 그럼 말 그대로 인쇄 용지에 상하좌우 여백이 됐든 머리글 바닥글 여백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정하는 곳이에요. 해서 상하좌우 머리글 바닥글은 여기서 전부 다 숫자로 우리가 직접 여백을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보게 되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죠. 얘가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종이가 한 장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문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문서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만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를 인쇄를 그냥 하게 되면 지금 이 모양대로 그대로 인쇄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종이 한 장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가로를 만약에 체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여백이 많잖아요. 많을 때 그거를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서 좌우 여백을 균형 있게 맞춰서 이제 가운데에 놓고 그렇게 인쇄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세로를 체크하게 되면 그건 뭐냐?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있을 때 세로만 체크하게 되면 이 내용이 아래쪽에 빈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위아래로 해서 공간을 나눠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인쇄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로, 세로 둘 다 만약에 체크를 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가로, 세로 정렬해 주는 거예요. 가운데 오게 데이터 내용이. 해서 데이터 내용이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인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도 여기에 있다. 여백 설정하는 곳에 있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머리글이다, 바닥글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문서 제목이 됐든 페이지 번호가 됐든 사용자 이름이 됐든 작성자 날짜가 됐든 이런 거를 매 페이지마다 고정적으로 그렇게 표시되게 해주는 거를 보고 얘기해요. 매 페이지마다 이제 상단에 표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머리글로 지정해 주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하단에다가 표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바닥글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 머리글, 바닥글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곳에 이제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머리글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닥글도 여기에 설정할 수 있게 나와요. 그 위에 보면 빈 공간이 있어요. 머리글 위에. 여기에 이제 머리글을 내가 여기서 설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인다라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이 영역은 이제 바닥글을 설정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라고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런 공간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머리글 편집, 바닥글 편집하고 이 버튼이 있죠. 얘나 똑같아요. 얘를 머리글 편집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머리글을 집어넣는 거고 바닥글 편집을 선택하게 되면 바닥글을 집어넣는 겁니다. 둘 다 들어갔을 때 그 화면에 지금처럼 이렇게 떠요. 자, 이 화면 좀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왼쪽 구역이 있고 오른쪽 구역이 있고 가운데 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있을 때 머리글을 집어넣을 때 왼쪽에 들어가게 할 거냐, 가운데 들어가게 할 거냐, 오른쪽에 들어가게 할 거냐, 그거 이제 구역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도구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머리글에서 집어넣는 거 있죠. 그 내용에 글꼴을 이제 바꿀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요 첫 번째 게 이제 글꼴이에요. 그래서 글자 모양, 크기, 색깔, 속성 같은 것들을 변경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는 이제 페이지 번호 삽입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했더니 왼쪽 구역에 이렇게 들어갔죠. 내가 가운데 구역을 클릭하고 세 번째 있는 거, 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전체 페이지 수가 들어갑니다.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는 전체 몇 쪽 중에 몇 페이지다 라고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먼저 집어넣고 그 뒤에다가 전체 페이지 수를 삽입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이제 현재 페이지냐 전체 페이지냐 그거예요. 현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샵이 하나 붙어 있고 전체 페이지다 그러면 더하기 표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날짜하고 시간이요. 자, 가운데다 한번 넣어볼게요. 앞에 거 달력처럼 생긴 거를 클릭했더니 날짜다 그러고 나오고 뒤에 있는 거 시계처럼 생긴 거 클릭했더니 시간이다 그러고 나오죠. 해서 현재 날짜 시간을 머리글 바닥글로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오른쪽 구역에 가서 얘네들 한번 삽입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이제 파일의 경로를 나타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얘는 현재 파일의 이름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세 번째 거는 이제 시트 이름, 어떤 시트다라고 해서 시트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아이콘이요. 그 다음 거는 이제 그림 삽입하는 거. 그래서 머리글이 됐든 바닥글이 됐든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뭐 회사 로고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을 삽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이제 그림을 집어넣을 때 그림 서식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변경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아이콘들을 눌렀을 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콘들을 내가 사용해서 머리글, 바닥글을 내가 추가시킬 수도 있고요. 나 이렇게 하기 싫다, 나 직접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엔드 연산자 열어주고 지금 얘처럼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날짜다, 시간이다 이렇게 내가 직접 작성을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머리글은 워크시트 페이지마다 매 페이지마다 위쪽에 고정되는 그런 인쇄되는 내용을 보고 얘기하고요. 바닥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페이지 아래쪽에 고정적으로 인쇄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파일의 이름이 됐든 페이지 번호, 날짜, 시간, 파일 이름, 파일 경로, 시트 이름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쓴 것도 이제 글자 모양, 크기, 색깔 그런 것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글, 바닥글 설정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트 설정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페이지 설정에 들어왔을 때 마지막 탭에 있는 이 시트 탭이요. 자, 여기서는 인쇄 영역이 됐든 인쇄 제목이 됐든 그 다음에 뭐 눈금선, 흑백으로 간단하게 인쇄, 행렬 머리글 그리고 메모, 셀 오류 표시 그리고 페이지 순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고요. 맨 첫 번째 거 인쇄 영역이라고 여기 맨 위에 꼭대기에 있죠. 자, 요 인쇄 영역이라는 거는 인쇄 영역은 내가
워크시트가 이렇게 있을 때 내용을 이만큼을 작성했어요. 그 중에서 일부분만 내가 인쇄하고자 할 때 이제 내가 직접 인쇄 영역 어디를 인쇄하겠다라고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는 곳이요. 그게 인쇄 영역이요. 그래서 인쇄 영역은 특정 영역만 내가 따로 인쇄하고자 할 때 쓰는 거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 제목이요. 내가 문서를 작성했을 때 맨 위쪽에 아니면 맨 왼쪽 열에 이제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목들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게 내가 인쇄할 때 사용하는 게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요거예요. 그 다음에 눈금선이라는 거는 엑셀에 보게 되면 원래 눈금선이 다 쳐져 있죠. 그것도 인쇄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거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흑백으로라는 거는 도형이 됐든 그림이 됐든 그런 개체를 내가 문서에 집어넣었어요. 그런 거를 칼라로 인쇄할래 흑백으로 인쇄할래 그거예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인쇄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문서 작성하면서 이제 사용한 차트가 됐든 도형이 됐든 그림이 됐든 워드 아트가 됐든 클립 아트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그래픽 요소 있죠. 그런 것들을 빼고 문자들만 텍스트들만 빠르게 인쇄할 때 사용하는 게 간단하게 인쇄예요. 그 다음에 행열 머리글이라는 건 행열 머리글 말 그대로 행열 머리글을 인쇄할 건지 말 건지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메모라고 있죠. 이 메모라는 곳은 내가 문서 작성하면서 작성한 그런 메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인쇄할지 내가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셀 오류 표시라고 있어요. 셀에 실제로 이제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오류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 방법을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순서라고 있죠. 얘는 이제 1페이지부터 이제 어떤 형태로 인쇄가 되게 할 건지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행 우선으로 돼 있으면 여기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서 그렇게 인쇄가 되게 하는 거고 열 우선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문서가 있을 때 여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있을 때 여기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서 그 순서로 인쇄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쇄할 때 페이지 순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이런 것들 설정하는 곳이 시트요.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아까 했던 인쇄 영역이요. 인쇄 영역은 특정 부분만 내가 인쇄할 때 사용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쇄 제목이다. 그러면 이제 반복할 행, 반복할 열 하고 있었죠. 내가 거기서 이제 만약에 1행부터 3행까지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 페이지마다 똑같이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반복할 행을 내가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붙어요. 달러가 붙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달러가 붙고 1행부터 3행까지 고정시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고 A열부터 B열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인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복할 열에다가 달러 $A, 달러 $B 하고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을 인쇄할래 말래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흑백으로라는 거는 이제 컬러 서식이 들어간 거, 그림이 됐든 도형이 됐든 컬러 서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글자 모양에서도 우리가 색깔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셀의 색깔을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컬러 서식이 지정된 그런 데이터를 흑백으로 그냥 출력해 버리는 게 흑백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인쇄라는 거는 차트가 됐든 도형이 됐든 그림이 됐든 워드 아트가 됐든 클립 아트가 됐든 괴선이 됐든 이런 모든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 그리고 문자만 내가 문서에서 작성한 그런 텍스트만 빠르게 인쇄해 주는 게 간단하게 인쇄예요. 그리고 행렬 머리글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행렬 머리글을 인쇄할래 말래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에요. 이 두 가지요.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특징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간단하게 인쇄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얘는 이런 그래픽 다 빼고 그냥 텍스트만 빠르게 인쇄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특징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요. 메모라는 거는 말 그대로 메모를 인쇄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메모 인쇄 여부도 지정할 수 있고요. 시트 끝이라는 것도 있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시트 끝은 말 그대로 메모라는 거를 가장 마지막 시트 끝에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인쇄해 주는 거고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메모가 항상 표시되게 그렇게 지정된 상태에서만 메모가 삽입된 위치 그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시트에 표시된 대로라는 거를 하려면 메모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항상 표시되게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야 할 수 있더라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셀 오류 표시요. 셀 오류 표시다 그러면 오류가 생긴 그거를 표시하는 방법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순서라고 있는데 페이지 순서는 이제 행우선, 열우선하고 두 가지가 있었죠. 해서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을 때 1, 2, 3, 4 하고 이렇게 인쇄해 주던 게 우리 행우선이고요.
열 우선이다 라고 하게 되면 1, 2, 3, 4 하고 그렇게 페이지를 인쇄해 주는 게 열 우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셀 오류 표시 좀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셀 오류 표시라고 있죠. 여기 보니까 표시된 대로가 기본값이고요. 얘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공백으로 인쇄도 할 수 있고 짝짝이로 또 인쇄할 수 있고요. NA라고 그렇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났을 때 오류 메시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표시된 대로 그대로 인쇄하냐, 공백으로 인쇄할 거냐, 짝대기로 인쇄할 거냐, NA로 인쇄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메모라는 곳이요. 메모라는 곳은 지금 없음으로 돼 있죠. 이 상태에서는 메모가 전부 다 인쇄가 안 돼요. 자, 얘를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트 끝에다가 할 거냐,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트 설정도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각 항목들이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각각의 특징들 있죠. 그거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차트의 페이지 설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만 인쇄하고자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특정 셀을 선택하고 나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하고 페이지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차트를 선택을 했어요. 차트를 선택하고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똑같이 페이지 설정이 뜨는데 페이지 여백, 머리글, 바닥글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차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시트가 아닌 차트가 나타났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용지 방향이나 이런 거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못한다? 배열 조절은 못하더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여백 같은 거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도 똑같이 우리가 그냥 데이터 시트 작성한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이 머리글 바닥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이제 차트라는 요 시트가 새로 생긴다 그랬죠? 여기 보게 되면 요거밖에 못해요. 간단하게 인쇄할 거냐, 흑백으로 인쇄할 거냐, 요것만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시트라는 탭이 있을 때는 인쇄 영역을 특정 영역만 우리가 잡아서 인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차트는 그걸 못해요. 그냥 이 차트 전체를 출력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요만큼만 인쇄하겠다? 못해요. 무조건 차트 전체가 인쇄가 되고요. 그때 이제 간단하게 인쇄할래? 흑백으로 인쇄할래? 그거 이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해서 우리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시트라는 탭 대신 뭐가 나타난다? 차트라는 탭이 나타나더라. 일반 시트 인쇄하는 방법과 똑같이 머리글 바닥글을 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차트의 일부분만 인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생긴 이 차트 탭에서는 인쇄 품질, 간단하게 인쇄, 흑백으로 인쇄 요것만 우리가 두 가지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차트의 페이지 설정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